수어와 함께 보는 건강보험제도. 이 영상은 장애인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 세종충청지역본부에서 제작한 것으로 2022년 9월부터 시행되는 부과체계 2차 개편, 주택금융부채 공제와 더불어 각종 장애인 맞춤형 건강보험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시행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영상의 순서입니다. 첫째, 건강보험 자격 취득과 보험료 부과에 관한 사항. 둘째, 알아두면 유용한 건강보험의 혜택, 보험급여와 관련한 사항. 먼저 건강보험 자격의 취득과 보험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2년 9월 부과체계 2단계 개편과 주택금융부채 공제가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자격의 취득과 보험료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또한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이 있을까요? 같이 확인해 볼까요? 건강보험 자격의 종류. 건강보험에는 3가지 자격이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을 말합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 소득, 재산, 부양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입니다.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를 말하며 자영업자, 소상공인, 보험 설계사와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 은퇴자 등이 있습니다. 피부양자 인정 요건. 피부양자는 소득, 재산, 부양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이 중 소득 요건은 기혼자의 경우 부부가 모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부양자는 연간 소득이 3,4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기준은 2022년 9월 부과체계 개편 시 2천만 원 이하로 변경됩니다. 소득 중 사업소득의 경우 기준이 하나 더 있는데요. 사업자 등록자는 사업소득이 없어야 하며 사업자 등록이 없는 경우 연간 사업소득이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 상이자는 사업자 등록자라도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 원 이하면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재산 요건입니다. 재산과표가 5억 4천만 원 이하거나 5억 4천만 원 초과 9억 이하인 경우 연소득이 1,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형제 자매에게 피부양자로 등재한다면 재산과표는 1억 8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양 요건은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가족관계를 말합니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 직계 비속과 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존 비속입니다. 형제 자매는 원칙적으로 피부양자 등재가 불가하나 만 30세 미만, 만 65세 이상,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 보훈보상 상이자 경우는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의 산정. 지금까지 건강보험 자격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될까요? 먼저 직장보험료입니다. 직장보험료는 직장에서 받는 보수와 보수 외 소득을 부과 요소로 하여 소득의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이때 보수 외 소득은 연간 3,400만 원을 초과할 때 부과하는데요. 부과체계 개편으로 9월부터는 2천만 원 초과 시 소득 월액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지역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3가지 부과 요소를 점수로 변환한 뒤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이번 부과체계 개편에서 소득 정률제가 도입되었는데요. 지역 보험료의 부과 요소 중
소득에 대해서만 직장 보험료와 동일하게 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보험료율을 곱해서 산정합니다. 부과체계 개편 사항, 지역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2022년 9월부터 시행됩니다. 지역보험료와 관련된 변경사항을 알아볼까요? 직장, 지역 최저보험료가 일원화되면서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가 기존 14,650원에서 19,500원으로 인상됩니다. 최저보험료 인상으로 보험료가 인상되는 세대는 한시적으로 보험료를 감면해드립니다. 감면액은 2년간 인상액 전액, 다음 2년간 인상액의 50%입니다. 연금 근로소득 반영률이 기존 30%에서 50%로 증가되고 재산 기본 공제액은 5천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자동차 부과 대상은 축소되는데요. 배기량과 관계없이 4천만 원 미만의 자동차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눈에 보는 부과체계 2단계 주요 개편 내용. 지역 가입자, 재산 공제 확대, 소득보험료 정률제 도입, 4천만 원 이상의 자동차만 부과, 직장 지역 최저보험료 일원화, 소득 월액 보험료 부과 대상, 보수 외 소득 3,400만 원에서 2천만 원 초과로 기준 강화, 피부양자, 연소득 3,400만 원에서 2천만 원 이하로 가입 기준 강화, 연금 근로소득, 반영률 30%에서 50%로 강화. 이번 개편을 통해 가입자 간 소득에 대한 부과 방식을 공평하게 적용하고 지역 가입자의 재산 보험료 부담을 줄이며 충분한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를 지역 가입자로 전환함으로써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는 합리적이고 공평한 부과 체계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장애인 세대 보험료 경감. 장애인 세대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은 무엇이 있을까요? 등록 장애인이 있는 세대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건강보험료 경감입니다. 등록 장애인이 있는 지역 가입자 세대는 장애 정도에 따라 차등하여 보험료를 경감받습니다. 단, 세대의 소득과 재산이 적용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를 대상으로 합니다. 경감률은 30%이며 연령, 소득, 재산 등의 요건은 없으나 세대 구성원 중 장기요양 수급자가 없어야 합니다. 주택금융부채 공제. 주택금융부채는 2022년 9월부터 시행되며 신청은 7월부터 할 수 있습니다. 주택금융부채 공제는 무엇일까요? 지역 가입자가 실제 거주를 위해 구입한 또는 임차한 주택에 대출이 있는 경우 보험료 산정 시 대출액 일부를 공제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해주는 제도입니다. 공제 금액은 주택을 구입한 경우 대출금의 60%이며 공제 한도는 주택의 재산과표 또는 5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주택을 임차한 경우 대출금의 30%이며 보증금 총액 내에서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주택금융부채 공제 기준. 주택금융부채의 5가지 기준에 대해 알아볼까요? 대상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 2상의 1세대 1주택자 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지역 가입자입니다. 대상이 되는 주택은 구입의 경우 재산과표 3억 원 이하 주택, 임차의 경우 전월세 평가금액 1억 5천만 원 이하 주택을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금융회사는 1, 2, 3 금융권이고 대출 종류로는 담보대출, 보금자리론, 전세자금대출,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이 있습니다.
부채로 인정되는 대출 시점은 취득일과 전입일 또는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 대출을 받은 경우입니다. 재증명 비대면 발급 방법. 비대면으로도 쉽고 빠르게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고객센터 스스로 발급 서비스 1577-1000번 전화 후 1번을 누르신 뒤 원하는 재증명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고객센터에서 발급 가능한 증명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인 민원 발급기, 주민센터, 지하철역 등에 설치된 무인 민원 발급기에서 지문 인식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홈페이지, 더 건강보험 모바일 앱, 정부24 홈페이지, 앱에서도 편리하게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부 방법. 다음은 보험료 납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료는 고지받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보험료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 방문, 자동이체, 카드 납부 등이 있습니다. 자동이체의 경우 200원을 감액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의 경우 납부 대행 수수료를 납부자가 부담해야 하는데요. 신용카드는 0.8%, 체크카드는 0.5%입니다. 인터넷과 모바일, 편의점에서도 편리하게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와 환급 사전 계좌를 신청하면 보험료 납부와 환급이 편리합니다. 이상 건강보험의 자격 취득, 보험료 부과에 관한 사항이었습니다. 다음은 알아두면 유용한 건강보험의 혜택, 보험급여에 대한 안내입니다. 본인 부담액 상한제. 본인 부담액 상한제는 과다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연간 본인 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로 사전급여와 사후 환급이 있습니다. 사전급여는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1년간 본인 일부 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을 초과하면 수진자는 최고 상한액까지만 납부, 초과액은 요양기관에서 공단으로 직접 청구합니다. 사후 환급은 사전급여를 받지 않은 대상자에게 본인 일부 부담금에서 초과한 금액을 수진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본인 일부 부담금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다음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적 의료비. 재난적 의료비는 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재난적 의료비는 본인 부담액 상한액과 다르게 비급여 위주의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재산 합산액이 5억 4천만 원 이하이며 의료비 부담 수준이 아래와 같아야 합니다. 재난적 의료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된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비급여 위주의 본인 부담 의료비에서 소득 구간에 따라 연간 3천만 원까지 차등 지급합니다. 개별 심사를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대 1,000만 원까지 추가 지원 가능하며 기간은 입원 및 외래진료 합하여 180일까지입니다. 주의사항입니다.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미용, 성형 등의 치료는 지원되지 않으며 국가와 지자체, 민간보험 수령액은 차감 후 지원되며 중복수급 시 환수됩니다. 신청 방법은 퇴원일 또는 최종 진료일의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 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건강보험에 가입한 등록 장애인은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 시 금액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으로는 장애 및 상태가 보조기기별 지급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전문의에게 처방 및 검수를 받아야 하며 등록된 업소에서 등록된 제품을 구입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단이나 타 기관에서 보조기기를 수령하거나 보험료 체납이 되어 있거나 기타 지급 제한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절차. 다음은 보조기기의 지원 절차입니다. 보조기기별 지원 절차가 상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주치의 제도. 장애인 주치의 제도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장애인 건강주치의 또는 치과 주치의로 등록 신청한 의사를 주치의로 선택하여 만성질환이나 장애 관련 건강 상태, 구강관리 등을 지속, 포괄적으로 관리를 받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만성질환 또는 장애가 있는 사람입니다. 장애인 주치의 제도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건강관리, 주장애관리, 구강관리, 본인 부담금은 요양급여 비용의 10%이며 차상위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 부담금이 면제됩니다. 장애인 주치의 제도를 신청하기 전 다음의 경로를 통해 참여 의료기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어와 함께 보는 건강보험제도. 유익하셨나요? 제도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가까운 지사 또는 고객센터 1577-10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평생 건강, 국민 행복, 글로벌 건강보장 리더,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 세종 충청지역 본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